스포츠 소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동일보 체육팀 이지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기자님이 아니라 운동선수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야구선수 몸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적절한 이런 직업을 찾으신 것 같네요. 자, 이제 저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 기아 성적이 아주 좋지가 못했는데 정리를 해 주시죠. 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에 정말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없는 성적 거뒀습니다. 연패에 빠졌죠? 네, 직접적인 순위 싸움 상대인 LG 트윈스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를 만났는데요. 1승도 챙기지 못하고 6연패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기아는 지난주 성적이 더해지면서 46승 3무 46패 승률 5할까지 떨어졌는데요. 순위도 4위에서 5위로 덩달아 함께 하락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마저도 또 장담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 삼성 라이온즈, SSG 랜더스와 공동 순위이기 때문입니다. 네. 당장 이번 주부터라도 이제 분위기 반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포스트 시즌도 위험하고 8위까지도 순식간에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지난주 6연패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패 정말 뼈아픈데요. 네. 순위 싸움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팀들과의 연패라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번 연패 요인 역시 기아의 불펜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아는 현재 정혜영, 조상우 등 같은 필승조는 물론이거니와 성영탁 혹은 최지민 같은 일반 미들맨 투수들까지도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지난 27일 경기에서도 기아는 8회까지 롯데와 팽팽한 경기를 펼쳤지만 8회 조상우가 무너지면서 패전을 당했습니다. 이런 양상의 경기가 지금 연패 기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네. 경기를 이기고 있더라도 언제든 또 뒤집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리고 추격 상황에서는 점수를 뽑더라도 이어진 추가 실점으로 격차가 줄지 않으면서 무기력함이 또 선수단을 휘감고 있습니다. 네. 또 문제인 점은 마땅한 타겟책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홍원빈이나 윤중현 같은 2군에서 마운드에 오르는 투수들이 당장 1군에서 필승조 역할을 해주기도 어려울 뿐더러 네. 오늘 트레이드가 있긴 했지만 외부에서 필승조를 데려오기도 힘듭니다. 김시훈이나 한재성 같은 투수들 장기적으로는 필승조를 대체해 줄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바로 1군의 마운드에 기동을 잡아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트레이드가 오늘 대형 트레이드가 터졌는데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전반전에는 이제 잇몸으로 저희가 이제 경기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유지하면서 후반기는 정말 치고 올라갈 것이 당연하게 예상을 했는데 네. 나성범, 김선빈, 이의리 같은 주축 선수가 복귀했는데 더 안 좋아졌어요. 예, 그 부분 분위기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나성범, 김선빈, 이의리 같은 선수들이 최근에 복귀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기아의 후반기를 기대케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성범, 이의리, 김선빈 나란히 첫 경기 복귀를 했지만 아직 성적이 눈에 띄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먼저 이의리는 후반기 2경기에 선발 등판을 했습니다. 아직은 투구수의 한계를 두고 등판을 하고 있는 이의리는 네. 첫 경기였던 20일 NC전에서는 4이닝 2실점을 그리고 두 번째 경기 26일 롯데전에서는 3이닝 5실점을 기록하면서요. 네. 두 경기 7이닝 7실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현재 투구수를 올리고 있는 과정인데 통증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구속이 151km까지 나왔다는 부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네. 이의리는 곧 투구수의 족쇄를 풀고 제 역할을 담당해 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다만 나성범과 김선빈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나성범은 복귀 이후 7경기에서 21타수 4안타에 장탄 2루타 단 하나입니다. 네. 김선빈은 6경기에서 16타수 4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둘 모두 오랜만에 투수의 공을 상대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데 이범호 감독도 이 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네. 10경기 정도씩은 나서야 감각이 돌아올 것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네. 다만 팀 입장에서는 빨리 이들이 제 기량을 되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나성범, 김선빈 선수가 풀 시즌을 소화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기아가 오늘 NC와의 3대3 대형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오늘 오후 4시 25분 정말 깜짝 트레이드가 터졌습니다. 네. 기아는 외야수 최원준과 이우성 그리고 내야수 홍종표를 NC 다이노스에 내주고요. 투수 김시훈과 한재승 그리고 내야수 정현창을 받는 3대3 트레이드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최원준 올해 예비 FA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시즌 내내 부진하면서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우성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의 활약을 좀 재현하지는 못하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네. 내야수 홍종표는 팀 내 윤도현, 박민 등 내야 유망주가 많아 선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차원에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기아는 세 선수를 내주고 투수 2명, 내야수 1명을 받아왔는데요. 김시우는 2018년 NC에 1차 지명된 전도 유망한 우완투수입니다. 네. 특히 2022년부터 24년까지는 NC의 마운드 한 축을 맡아주면서 꽤 괜찮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선발 투수로 그때 활약을 했었죠. 네, 예. 선발과 불펜을 오가면서 좋은 활약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한재승은 2022년 1군에 데뷔를 했는데요.
빠른 공의 구위가 좋아 앞으로 기아 마운드를 짊어질 수 있는 자원이라는 평가입니다. 네. 정현창은 올해 7라운드 전체 67순위로 입단한 내야수인데 벌써 1군에 데뷔를 했습니다. 네. 2군에서도 3할이 넘는 타율을 선보이고 있는 유망주입니다. 사실 이번 트레이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지난 후반 초반에 NC와의 시리즈에서 양팀 감독들끼리 대화하는 과정에서 미리 카드를 맞췄고요. 단장선까지 올라가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트레이드 사실 이름값만 놓고 봤을 때는 기아가 조금 더 미치는 장사라는 평이 있습니다. 네. 기아 입장에서는 다만 올 시즌 이후에 터진 FA로 소속 선수들이 많이 풀리는 점 예. 그리고 샐러리 캡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네. 또 이번에 데려온 선수들이 모두 점도 유망한 선수인 만큼 예.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내다본 트레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현재 연패를 당하고 있는 요인이 불펜인데 불펜의 그렇죠. 분위기 전환도 또 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기아가 이득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서 예. 그렇게 일단 최원준 선수는 타격이 정확성이 떨어졌고요. 어깨 송구 이외에는 지금 내세울 만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우성 선수도 정확성이 떨어지고 NC와의 개막전에서 홈런을 치긴 했지만 일단 팬들한테 너무 미운 털이 지금 박혀 있는 상황이고요. 홍정표 선수는 타격이 약하고 수비는 뛰어나지만 또 사생활 문제가 있어서 이미 팬들에게 트레이드 해라 이런 요청을 받았었거든요. 세 선수 모두 다 뭔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고 팬들이 좀 최원준 선수만 약간 아쉽고 나머지는 뭐 괜찮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한재성 선수 공 빠르죠. 김시훈 선수는 또 선발의 한 축도 이렇게 맡았었는데 구속만 김시훈 선수가 좀 올라오면 상당히 무서운 투수가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정인창 선수인가요? 그 선수도 이제 정확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나름 기아가 저는 한 6대 4, 7대 3 정도로 좀 이득 보는 트레이드가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아의 대투수 양현종 선수가 지난주에 KBO 투수 가운데 통산 두 번째로 2,600이닝 투구를 돌파했다는 소식. 예. 정말 요즘에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 아닌가 싶은데 전해 주시죠. 네, 대투수 양현종이 의미 있는 기록을 올 시즌 하나 더 작성을 했습니다. 네. 양현종은 지난 24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렸던 LG 트윈스 홈경기에 등판해서 6이닝 네. 무실점 호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0대 0으로 맞선 3회 무사 1루에서 LG의 신민재를 병살타로 처리하면서 개인 통산 2,600이닝 투구 금자탑을 수립했습니다. 네. 이는 KBO 리그 통산 최다 이닝 1위 송진우의 3,003이닝에 이어 두 번째 대기록인데요. 네. 2007년 데뷔해 17시즌 중 14번이나 100이닝을 돌파한 양현종은 리그를 대표하는 이닝 히터 투수입니다. 그렇죠. 예. 네, 송진우의 3,000이닝 투구를 돌파할 유력 주자이기도 한데요. 네. 양현종은 올해 12시즌 연속 100이닝 투구에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9.2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네. 다음 등판에서 아웃카운트 하나만 더 잡아내면 이 기록을 네. 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양현종은 최다 이닝뿐만 아니라 송진우의 개인 통산 최다 승에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송진우는 210승 거두고 있는데 양현종은 현재 184승 거둬 이 부문 2위입니다. 네. 앞으로 26승만 더 거두면 네. 송진우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딱 3년간만 선발 투수로 활약해가지고 10승을 따내면 송진우도 앞서고 최다 이닝도 3,000이닝을 넘어가고 예, 일석이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 같은데 3년만 더 양현종 선수 버텨주길 바라고 구속이 올해 좀 안 나오고 있는데 145 이상 좀 회복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아에 아직 돌아올 선수가 더 남아 있는데 아담 올러, 김도영 이 두 선수인데 복귀가 언제쯤 가능할까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지금 기아 연패를 당하고 있는 만큼 선수 한 명 한 명 귀중한 상황인데 아, 그렇죠. 예, 올러와 김도영이 복귀하면 조금 더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올러는 지난 25일 부산 롯데전에 앞서서 불펜 투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30개의 투구를 던졌고요. 직구 최고 구속이 150km까지 나오면서 네. 이제 팔꿈치 염증을 완전히 떨쳐낸 모습 보였습니다. 네. 기아는 지금 윤영철과 올러가 동시에 빠져서 선발진에 김건국을 투입해 버티고 있는 실정인데 네. 올해 16경기에서 95이닝을 투구한 이닝 히터 올러가 복귀하면 선발진 불펜진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네. 올러는 29일 퓨처스 경기에서 60개에서 70개 정도의 투구수를 소화하고 이후 몸 상태 이상이 없다면 엔트리 합류할 예정입니다. 네. 김도영도 조만간 돌아옵니다. 김도영은 최근 재검에서 몸 상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23일부터 러닝을 포함한 모든 기술훈련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상태라면 8월 초쯤에는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는데 네. 다만 허벅지 부상을 당한 만큼 부상 위험이 있는 도루는 레드라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정상권을 도전하는 기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타격에 그리고 또 수비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까운 게 이제 황동화 선수가 이럴 때 좀 버팀목을 해줬으면
기아가 이 정도까지 연패는 안 빠졌을 것 같은데 황동원 선수는 아직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윤도현 선수도 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 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 주도 기아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홈 6연전 예정돼 있는데요. 두산 베어스와 3연전을 가진 이후 한화 이글스를 만납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빠르게 연패를 끊고 상위권 팀들과 격차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두산은 올 시즌 40승 3무 52패 리그 9위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선 5승 1무 4패 거두고 있는데 기아는 올해 두산에게 7승 2패로 강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 만나는 한화 역시 1위입니다. 기아는 최근 연패로 한화와 격차가 10.5경기 차까지 벌어진 상황인데 사실상 정규 시즌 1위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최대한 간격을 줄여둘 필요가 또 있습니다. 하나에게 기아는 올해 3승 8패 조금 약한 모습 보였는데 분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반대로 됐을 건데 올해는 이제 3승 8패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축구 이야기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광주 FC 경기가 열렸는데 성적이 어땠습니까? 네, 프로축구 광주 FC가 지난주에 2경기를 했지만 승리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1무 1패 거뒀는데요. 광주의 성적은 이제 8승 8무 8패 승점 32점으로 리그 7위입니다. 먼저 22일 오랜만에 홈에서 열린 23라운드 김천상무와 경기에선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만 이 경기는 광주 입장에선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광주가 전반 36분 아사니의 선제 득점에 힘입어 앞서 나갔습니다. 네. 이후 38분에도 아사니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최경록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올렸는데요. 이 상황에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는 바람에 득점이 취소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후반 시작과 함께 변준수의 득점이 나왔는데 이번엔 득점 전에 공이 변준수의 팔에 맞았다는 판단 하에 또다시 득점이 사라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후반 26분 상대에게 아쉬운 실점을 하면서 1대1로 비겼는데요. 이후 양팀은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광주 입장에서는 3득점이나 올리고도 2점이 취소되는 불운을 겪으면서 그랬네요. 아쉬움을 조금 곱씹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2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선두 전북에게 1대2로 패했습니다. 전반 13분에 상대 김진규에게 선제 실점을 허용한 광주는 후반 30분에 부상에서 복귀한 하승훈이 복귀 첫 득점을 올리면서 1대1로 경기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네네. 그러나 후반 추가 시간 뼈아픈 실점을 하면서 1대2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두 경기 다 앞서다가 뭔가 이렇게 승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자, K리그 올스타전이 30일에 열리는데 뉴캐슬 유나이티드 FC와 경기에서 K리그 대표팀이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 선수 혹시 어떤 선수가 출전하는지 짚어주시죠. 네, 광주 FC의 아사니, 김경민, 변준수가 K리그 대표 선수로 뉴캐슬과의 일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네. 이정효 광주 FC 감독은 코치로 또 그라운드에 설 예정입니다. 네. 먼저 아사니는 공격수 부문에 17,980표의 팬투표를 받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사니는 올 시즌 8득점 2도움으로 광주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네. 왼발 슈팅과 감각적인 드리블로 K리그 대표 공격수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ACL 무대에서도 10경기 중 9득점으로 광주 돌풍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네. 변준수는 최근 동아시아컵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른 바 있습니다. 울산의 주장 김영권 그리고 안통과 함께 팀 K리그의 수비를 책임집니다. 김경민은 광주의 수문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팀 K리그에서도 실력을 발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K리그 선수단은 오는 30일 오후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뉴캐슬과의 맞대결에 나섭니다. 네, 당당하게 세계적인 선수들 사이에서도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리 보는 V리그로 불리는 코보컵이 올해 전남 여수에서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2025 코보컵이 전남 여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코보는 지난 24일 여수시청에서 여수시와 프로배구 대회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올해 프로배구 컵 대회는 2025 여수 코보컵 프로대회의 이름으로 오는 9월 13일부터 2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여수는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진남체육관 대관을 비롯해 행정 업무 그리고 관중 유치를 위한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코보컵은 10월부터 열리는 V리그 정규 시즌에 앞서서 열리기 때문에요. 선수들의 컨디션 체크 그리고 몸 상태 점검에 나서는 만큼 네. 미리 보는 V리그로 불리는데요. 네. 이번 코보컵에서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 주근행 AI 페퍼스가 어떤 모습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야, 정말 돌풍을 올해는 일으켰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광주의 스타죠. 그리고 세계적인 스타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이 최근 대회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쉬운 기권을 했다는 소식인데 그 소식 전해주시죠. 네, 광주 출신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이 부상 방지를 위한 중국요한 좀 결단을 내렸습니다. 네네. 안세영은 지난 26일 중국 창저우에서 열린 세계 배드민턴 연맹 슈퍼1000 중국 오픈 여자 단식 4강에서 중국의 한해와 경기 도중 기권을 했습니다. 네. 안세영은 최근 피로가 누적됐고 고질적인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 경기를 지속하면 이제 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예방 차원이 좀 더 크군요. 네, 예. 무리해서 경기를 치르기보다는 휴식을 통해 부상을 관리하고 다음 달 파리에서 열릴 세계 선수권 준비에 좀 전념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안세영은 배드민턴 역사상 최초로 한 해 슈퍼1000 시리즈 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그랜드슬램에 도전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를 잠시 뒤로 미루게 됐습니다. 네네. 여기서 슈퍼1000이란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주관하는 대회 중에서 상금 그리고 랭킹 포인트 등이 가장 높은 4개 대회를 뜻합니다. 네네. 안세영은 앞서 열린 슈퍼1000 대회 3개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던 바 있습니다. 네, 이제 한 개만 더 차지하면 예, 이렇게 되는군요. 네. 예. 자,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 보문고 골퍼 성혜인이 버디쇼를 선보이면서 주니어 골프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면은 또 제2의 신지혜 선수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광주 보문고 성혜인이 블루원배 제42회 한국 주니어 골프 대회 여자 18세 이하부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성혜인은 25일 경기도 용인 블루원 용인 CC에서 열린 대회 총 3라운드에서 버디 9개 그리고 보기 2개를 묶어 7언더파 총 65타를 쳤습니다. 네. 사흘간 최종 합계 15언더파로 201타를 기록한 성혜인은 2위를 2타 차로 제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네. 1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기록한 성혜인 2라운드에서 더블 보기에도 불구하고 버디 5개를 기록했고요. 마지막 날에는 기복 없는 플레이로 역전극을 완성하면서 우승 트로피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세계적인 골프 꿈나무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포츠 소식 무동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